네, 반갑습니다. 레벨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이제 엘리어트 파동에 관련돼서 공부를 할 건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죠. 이 파동 공부를 시작해서 끝을 내면 내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실질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적용들을 하시고 있는 이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관련해서 굉장히 방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제 압축해서 전달하기 보다는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갈 거거든요. 천천히 이 엘리어트 파동을 맛보고 뜯어보고 음미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간략하게 이 엘리어트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 사실 이 분이 첫 번째 책인 이제 파동 관련된 내용의 책을 집필을 하거든요. 가격을 예측하는. 근데 이때 집필했던 이 파동 관련해서는 이 파동이 5번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3번의 파동으로 떨어지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 파동의 뭐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하기가 좀 어려웠던 거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책을 발간하기 전에는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책을 어떻게 선물을 받고 나서, 이 책을 보고 나서 이제 유레카를 얻은 거죠. 이 비율에 대해서도 자연의 섭리와 같다라는 이론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좀 멋있어요. 자연의 법칙, 우주의 심리. 보통 이제 주식책이라든지 투자 관련 책들 보면 몇만 원으로 몇 억 만들기, 뭐 몇천만 원으로 100억 만들기, 뭐 이러한 유의 책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이 엘리어트는 피보나치 수열에 엄청난 영감을 많이 받아서, 피보나치 수열을 위키 백과사전에 찾아보자 보면 이제 자연의 숫자다라고도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은 이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신비 안에 놓여 있다라는 그러한 이론을 펼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인간이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투자라는 것도 인간의 심리가 반영이 되어 있고, 그것은 자연의 법칙, 섭리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도 이 엘리어트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내용들만 좀 가볍게 갈 건데, 그 가볍게 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용어 정도는 익히고 가야 되니까 용어 정리부터 하자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엘리어트 파동 같은 경우에는 상승 5파와 하락 3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상승했을 때 1파, 이 한마디가 1파라고 하고요. 조정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락은 A 파동, B 파동, C 파동, 이렇게 세 가지의 파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건 상승했을 때, 이 상승했을 때를 충격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왜 충격파라고 하냐면, 시장의 가격이 미지의 세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충격을 줘야 된다 해서 충격파라고 부르는 거고, 그리고 이 상승에 대한 되돌림으로 나오는 것을 조정파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를 조정파라고 보면 되는데, 상승은 오케이, 1, 4, 5는 상승했을 때 충격파고 2번, 4번은 조정파야. 근데 상승했을 때가 아닌데 왜 여기는 충격파예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상승 방향이 아니라 하락 방향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이 하락에 근거해서 같이 하락하는 방향이 충격파다. 새로운 가격으로 내려오는 가격이 충격파라고 해서 A, C가 충격파가 되는 거고요. 하락 B가 조정파가 되는 겁니다. 큰 구성은 이렇게 조금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말하려고 했던 게, 그러면 이게 이 기점으로 얘가 5파가 나왔는지 아니면 이렇게 한 파동 더 가는 건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를 볼 수 있고, 이게 왜 충격파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파동 자체는 여러분들 이 파동이 작은 파동으로도 분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파동이 올라갔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5파로 올라가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큰 흐름이 이 파동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추세가 상승하는 추세라면 기본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올라가고 조정파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다시 여기서도 둘 올라가고 조정파, 그 다음에 올라가고, 여기 조정파가 이렇게 5개의 파동이 올라가고 2개의 파동이 조정파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조정파가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5개의 파동이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올라가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결국에는 이제 충격파라는 것은 5개의 파동을 가지고 있는 녀석을 충격파라고 보시면 돼요. 상승해서 충격파가 아니라 안에 세부의 파동이 5개의 파동을 이루고 있는 것이 충격파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들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파동이 나오고 나서 5파동으로 내려오죠. 여기서도 5개가 나왔고 여기서도 5개가 나왔어. 추세의 전환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공교롭게도 여기가 조정파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파동이 2개가 올라가야 되죠. 하나, 둘 이렇게 올라가고
다시 한번 이 파동이 5파로 내려갈 때 보통은 여기가 손절 라인이 되잖아요. 이 자리가 어때요? 헤드앤숄더 자리죠. 헤드앤숄더의 자리에서 여기 저점을 이탈했을 때 손절하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도 이 엘리어트 파동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파동이 소파동의 개수가 5개로 이루어졌는지도 여러분들은 조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상승 파동은 여기 상승 파동이 가다가 이렇게 5개로 갔어요. 근데 여기서 5개로 꺾였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엘리어트 파동이 성립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시작점 카운팅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충격파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의 추세를 따라가는 게 충격파다. 이렇게 5개가 올라가야 되고, 여기서 하락의 추세가 됐으니까 이렇게 5개가 나와야 된다. 이 소파동의 개념을 여러분들 잘 잡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엘리어트 파동을 카운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버벅거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개념을 좀 잘 잡고 가셔야 되는 거고,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엘리어트 파동이 몇 파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충격파가 무엇이고 조정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엘리어트 파동에서 이제 책을 제일 먼저 보면은 작용과 반작용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많이 서술합니다. 상승을 한다고 하면 이 상승에 대한 반작용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고요. 이게 내려왔으면 다시 이 하락에 대한 반작용으로 상승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움직임은 이 파동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를 말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큰 추세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파동이라고 되어 있죠. 큰 추세가 상승 추세였을 때 충격파는 5개의 파동으로 올라가고 조정파는 3개의 파동으로 움직인다. 근데 이게 상승의 움직임만 아니라 하락했을 때는 하락했을 때 5개, 조정파가 위로 올라갔을 때 3개로 움직인다. 이거에 대한 개념을 꼭 잡아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그 다음에 엘리어트 파동에서 이제 엘리어트가 굉장히 조금 강조했던 거는 패턴, 그 다음에 추세, 그 다음에 추세라고 하면은 이 상승에 대한 비율을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사실 이 시간에 대한 내용도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 엘리어트가 이제 자연의 법칙 우주의 신비라는 2번째 책을 발간하고 나서 6개월 후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자기만의 이야기로 여기에 서술을 해놨는데 사실상 이거를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어트가 정확하게 남긴 게 아니라 추론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함에 통해서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계속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파동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여기에 시간이라는 개념을 더해서 생각하는 관점이 조금 필요합니다. 엘리어트가 꼭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어떤 거냐면 패턴, 추세, 시간이라는 점을 꼭 생각하시고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이제 이 첫 번째 시간으로 엘리어트 파동의 간략한 내용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